한나라당은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16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급락했던 한우와 유구값이 설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북한 경유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러시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 닷새째 상승하면서 1960선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0.12% 소폭 하락했는데요. 김종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반가운 매수세가 1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65포인트 오른 1964.83에 마감됐습니다. 닷새 연속 상승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1960선을 넘어선 것은 유로 위기로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해 8월 4일 2018.47포인트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스 국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국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소식이 엇갈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내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12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기관과 개인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은 4,66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61억 원, 2,50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3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이 3.08% 오르며 상승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은행, 건설, 철강금속, 음식료품 등이 올랐고 운송장비, 의류정밀,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1.08% 상승하며 112만 5천 원까지 올랐고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도 1에서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은 낙폭이 컸습니다.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 50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31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거래량은 4억 4,312만 주, 거래대금은 6조 2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이달에만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월간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4,66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2,07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대 순매수 기록인 5조 9,401억 원을 훌쩍 넘은 규모입니다. 이번 달 거래일이 아직 이틀 남았지만 최근 1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행진을 이어가며 강도 높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올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예상외로 강한 것은 지난해 12월 유럽중앙은행이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인 LTRO를 도입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2월에도 두 번째 LTRO가 예정돼 있어 외국인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 가운데 상당액이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됐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저금리 장기 대출을 이용해 단기 캐리 트레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순매수한 규모는 총 5조 7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순매수 금액의 81.7%에 달합니다. 게다가 선물시장에서는 신규 거래 진입을 의미하는 미결제 약정 수량이 최근 5거래일간 2만 계약 이상이 증가해 투기성 자금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식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장기 성향의 미국계보다는 단기 성향의 유럽계가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단기 차익 거래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회사들이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고 있다던데요.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이 4, 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추정치가 있는 21개 기업 가운데 18곳이 예상보다 못한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사 가운데서는 LG상사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34.4% 적은 376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삼성카드, 포스코, 신세계, KTNG 등 대부분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회사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인터플렉스 등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예상치 562억 원을 크게 웃도는 99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5조 2,96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이후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업 성과금이 반영되고 자산 평가도 병행돼 일회성 요인이 많이 작용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1, 4분기는 새로운 한 해 실적을 예측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실적 쇼크나 깜짝 실적 등 변수에 따른 주가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전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IT, 경기소비재, 유틸리티 섹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함께했습니다. 김종선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규정한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책 쇄신분과는 오늘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 정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 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4.11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16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조 2,5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 정도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47조 4천억 원, 영업이익 5조 3천억 원을 올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작년보다 2조 원 많은 25조 원을 투자하고 두 자릿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급락했던 한우와 유구값이 설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유구 소비 유도 등에 힘입어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25일 기준 평균 137만 8천 원으로 지난 2일보다 19%, 600kg 기준 한우 암소는 한 달 전보다 5.2% 상승했습니다. 한때 삼겹살 1인분 수준인 1만 원 선으로 떨어졌던 유구 송아지는 2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설 기간 동안 한우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설 대비 한우 도축량은 8만 9천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나 늘었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러시아 주재 위성락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새 지도부가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가스 가격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해 8월 가스관 사업에 삼국이 협력키로 동의했으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9월에 사업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추진한 동해 일본해 교과서 병기 의무화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주의회 상원교육보건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찬성 7표, 반대 8표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찬반이 동수로 팽팽히 맞섰으나 공화당 스티븐 마틴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주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용으로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펀드 상품을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명 투자회사 간부 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03년 매달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투자자 27명으로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배 씨는 자신이 꾸며댄 가짜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회사 명의로 해 개인 계좌에 돈을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배 씨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은 1인당 7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손해를 받고 심지어 23억 원이나 피해를 본 고객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수십억 원을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근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논란에 휩싸인 대기업이 문제가 된 커피 그리고 제과 산업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조성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기업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으켰던 커피와 빵 사업에서 철수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군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사장이 대표로 있는 신라호텔이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커피 베이커리 브랜드 아티제 사업을 철수키로 했습니다. 신라호텔은 조리법 등을 제공해온 아티제 블랑제리 지분 10%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딸인 정선희 씨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오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LG가문의 구자학 씨가 회장인 종합 외식기업 아오홈은 청국장과 순대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사업을 철수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기업들이 빵과 커피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노 2, 3세들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난 여론을 아는 채 사업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신라호텔 아티제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1.4%인 2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우홈의 순대 사업은 연간 매출이 1억 원 규모이고 오젠도 사업 복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군의 매점 수준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기업 그룹 2, 3세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쌍생을 강조한 것도 사업 철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빵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재벌 기업들에도 이 적자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 포기가 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까? 유통가에선 재벌가 딸들의 빵 전쟁은 유명했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외손녀인 장선윤 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인 정유경 씨가 운영하는 빵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부진 사장이 빵 사업을 철회하면서 장선윤 씨와 정유경 씨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선윤 씨가 대표로 있는 블리스의 포숑은 작년 5월부터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 등 대형 점포에 단계적으로 입점해서 9월까지 12개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5개 점포의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호텔 신라의 사업 철수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유경 씨가 지분 40%를 갖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등 각각 118곳과 10곳의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정 부사장 측은 이들 브랜드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내에 위치해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가두 점포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확장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대기업에 어울리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전력을 기울여주길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작년에 3조 5,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K5 등 중형 차급과 스포티지R 등 RV 차종 판매 비중 확대로 판매 단가가 개선됐고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6%나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올 2분기에 대형 세단인 K9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인 신차 개발을 통해 작년보다 9.5% 늘어난 271만 2천 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카드는 KB국민 포인트리 카드의 기부 프로그램으로 조성된 3억 원을 유니세프 등 3곳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회원 1인당 국민카드가 1,000원씩 적립해 구성했습니다. 국민카드는 2006년 9월 KB국민 포인트리 카드 출시 이후 매년 포인트리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작년 신규 수주 금액 13조 2,708억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11조 6,966억 원에 비해 1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7조 319억 원으로 4.7% 늘었고 영업이익은 3,67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SM마트와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M마트는 파주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00평 안팎의 중형 슈퍼마켓 매장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 에브리데이 19개, 킴스클럽마트 53개에 SM마트까지 더해 10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